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편에서는 중동의 핵심 인물을 겨냥한 폭격으로 전 세계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과감한 결정,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장국의 최고 지도자와 손을 맞잡고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하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사람의 대통령에 의해 벌어졌던 일이라는 사실 말이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이야기입니다. 이란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강경책의 끝을 보여주며 전쟁의 그림자까지 드리웠던 그가 정작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전례 없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던 기묘한 외교.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행보였죠. 전 세계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이들은 트럼프의 외교를 예측 불가능한 기행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단순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복잡하고도 냉철한 전략적 계산이 그 이면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대북 정책이 왜 그렇게 극명하게 달랐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미국의 외교 정책 본질과 트럼프라는 인물의 독특한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외교적 대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렵사리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18에서 전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던 국제적인 약속을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선명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0년 1월에는 그야말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두스군의 사령관이자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미군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던 것이죠. 이 작전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면전 위기까지 고조시킬 정도로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조금의 타협도, 망설임도 없는 강경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듯 말이죠. 그런데 북한을 향한 그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유화적인 접근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무려 3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고 2019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 비무장지대 DMZ에서 깜짝 만남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전례 없는 장면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더욱이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두고 아름다운 편지, 심지어 사랑의 편지라고까지 표현하며 자랑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악의 축처럼 몰아붙이며 군사적 압박을 서슴지 않던 그가 북한 지도자와는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트럼프의 외교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의아함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란과 북한을 이렇게 다르게 대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기분에 따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나라가 미국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의 이란과 동북아시아의 북한은 미국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치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이 각기 다른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듯이 말입니다. 먼저 이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죠.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미국에게 중동은 단순히 석유 자원뿐 아니라 복잡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얽혀있는 패권 경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이 지역에서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며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러한 행보가 중동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치 불씨가 번지듯 주변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안 요소로 본 것이죠. 반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라는 카드를 들고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협이었다면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위협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의 국지전 위협과 내 집 문 앞까지 다가온 강력한 무장 강도의 위협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동은 에너지 안보와 지역 동맹국의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의 생존과 직결되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전술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처럼 이란과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하는 위협의 성격이 달랐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 또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했었죠.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는 범위 안에서 잠재적 핵 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오랜 협상 끝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줄여서 제이시퍼라는 핵 합의를 맺게 됩니다. 이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제 사찰을 강화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중동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거래라고 맹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립니다. 트럼프의 눈에는 이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허술한 협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란이 NPT 체제 안에 머물러 있어 언제든 핵무기 개발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완성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었죠.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전 세계에 공공연히 과시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였다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성냥갑을 다루는 것과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다루는 것의 차이랄까요?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를 불신하고 깨뜨렸지만 김정은과의 거래에서는 자신의 협상 능력을 발휘해 뭔가 극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죠. 어쩌면 트럼프는 오바마가 실패한 이란 핵 합의와는 달리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딜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란처럼 아직 핵무장을 완성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한 압박과 제재로 핵 개발 시도 자체를 막으려 했고, 북한처럼 이미 핵무장을 완성한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위협을 관리하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겠죠. 그 안에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복잡한 전략적 계산과 더불어 한 지도자의 독특한 세계관이 깊이 투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란처럼 아직 핵무장을 완성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한 압박과 제재로 핵개발 시도 자체를 막으려 했고, 북한처럼 이미 핵무장을 완성한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위협을 관리하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트럼프의 전략.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겠죠. 그 안에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복잡한 전략적 계산과 더불어 한 지도자의 독특한 세계관이 깊이 투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들이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선,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시도였죠.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서명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란은 이 조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민수용 핵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 뒤에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아왔던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NPT의 정신을 훼손하고 핵 확산의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했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려 했죠. 이란 핵합의, 즉 제20호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란의 핵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잡한 다자간 외교적 합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이미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공언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여러 차례 핵실험까지 감행했죠. 이란이 아직 핵무장의 문턱에 있었던 반면 북한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선 상태였던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법은 이란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무장 국가를 상대로 한 비핵화 협상은 핵 개발 시도를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는 이러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면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 딜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란과의 합의를 불신했던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거래를 통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려 한 것이죠.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특한 정치적 스타일과 국내 정치적 고려, 그리고 딜 메이커로서의 자아상이 깊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란 핵합의, 즉 제20호는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작이자 미국에 불리한 굴욕적인 합의로 인식되었죠. 그는 이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국내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결집하고 전임자인 오바마의 정책을 지우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책은 그의 지지층에게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겁니다. 반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트럼프에게 전례 없는 역사적 성과로 포장될 수 있는 국내외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이벤트였습니다. 수십 년간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파격적이고 트럼프 개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수 있었죠. 그는 자신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고 공언하며 기존 외교 관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정상 간 직통 라인을 선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 간의 M&A를 성사시키듯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 자체를 자신의 외교적 역량과 협상 기술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놓인 문서들, 김정은과의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은 그에게 나만의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딜 메이커로서의 자아상을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였죠. 이란과의 합의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복잡한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과로 부각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만이 해낼 수 있는
단독 쇼와 같았으니 그의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결국 트럼프의 이란 북한 외교 정책은 단순히 이중잣대나 예측 불가능한 기행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복잡한 실타래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핵 위협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여기에 더해 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동기와 나만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아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던 겁니다. 이란에 대한 폭격은 선택적 응징을 통해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였다면 북한에는 협상 가능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잠재적인 비핵화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려 했던 전략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치밀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계산된 도박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과 북한을 향한 외교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이중적인 잣대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국익이라는 거대한 틀,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의 미묘한 흐름, 그리고 한 지도자의 독특한 개인적 특성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마치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펼쳐지는 치밀한 전략과 동시에 위험천만한 계산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외교적 선택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전 세계에 분명히 과시하고 중동 지역의 기존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세력을 선택적으로 응징함으로써 미국의 결단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누구도 감히 초강대국 미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었죠. 중동의 에너지 안보와 이스라엘의 안녕이라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 속에서 이란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상황이 사뭇 달랐습니다. 이미 핵무장을 완성한 국가로서 그들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핵화라는 잠재적인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전략적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협상 가능한 핵보유국으로 대하면서 전례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외교적 능력과 딜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죠. 결국 트럼프 시대의 외교는 단순한 기행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한편으로는 소름 돋을 만큼 치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와 나만의 방식을 통해 역사를 만들려는 한 지도자의 강렬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아서는 미처 알 수 없었던 국제사회의 깊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외교적 행보는 국제 정세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가 국제 질서에 남긴 유산과 변화의 물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한 국가의 대외 정책이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국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얼마나 크게 요동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국제적 위치에 놓여 있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동기와 복잡한 역학관계를 꿰뚫어보는 시야를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죠. 다가올 미래의 국제정세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의 이란과 북한 외교. 하지만 그 속에는 냉혹한 현실 계산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미국의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을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어떤 현명한 길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질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